네, 앞에 뒤에 있는 마이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서울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극장에서 여기 제일 관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제 개봉 축하해주러 오셨는데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독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감독 김은경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역할의 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비용으로 출연한 김현목입니다. 자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두 역을 맡은 홍승로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소리와 이 호응도로 봤을 때 한승현 배우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네, 좀 추가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여기까지 늦은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카메라가 되게 많네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오늘 일단 개봉인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스크린 앞에 GV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긴장도 되고 떨리고 사실 연예인 인터뷰로 약간 살짝 멘탈이 탈탈탈 털렸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정말 즐거운 개봉 축하하고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카라로 활동을 하실 때보다 지금 장편 영화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인터뷰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지금 좀 털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털지 말고 네, 약간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토크를 하도록 하면서 네, 어쨌든 뜨겁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사실 감독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2000년 초반부터 감독님의 단편들을 좀 봤죠. 그리고 엄청난 이 호러 장르를 개척할 전사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편들 이제 막막 같은 작품 보시면 잊을 수가 없어요. 감독님 작품인데 그동안 좀 약간 장편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공포 영화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영화하다가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편하고 사실 씹기도 되게 편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한 편 한 편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영화도 많이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좌절감을 많이 느껴서 잠시 영화를 좀 쉬었었어요. 아, 네네. 네, 영화 쉬면서 저도 막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뭐 예술 치료, 영화 치료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지내다가 다시 영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호러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포 영화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무의식이나 어둠을 다루기 되게 좋은 장르여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공포 영화는 꼭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네. 진짜 와 공포 영화를 제대로 이렇게 뭔가 히스토리를 쭉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나온 배우님들 보면은 약간 평생 공포 영화 안 찍을 것 같은 약간 그 뭐 뿌띠 공포? 이 귀여운 공포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뭐 이제 이 영화의 현실 밀착 공포, 호러 이런 얘기를 저 혼자는 붙여보기도 했지만 약간 톤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 질문인지 모르고 승현 씨 질문인 줄 알고.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영화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요즘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굉장히 힘든 절망에 빠진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씁쓸하고 절망적인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고 소중하지만 저는 좀 유쾌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냥 진지한 공포가 아니라 성취감을 이루는 드라마가 더 중요한 청춘물로 해서 우리 뿌띠 공포에 어울리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승현 씨가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같이 만났는데 공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네. 제대로 찾아가신 거네요. 네. 감독님 처음에 제안 받고 진짜 좀 약간 이렇게 네, 이 공포 영화 제대로 만났다는 생각 드셨어요? 제가 공포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팀하고 있을 때도 공포 영화를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인물 있잖아요. 그 공포 영화의 인트로에 이런 사건과 귀신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제일 처음 사망하는 그런 등장인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다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지를 당하고 못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포 영화 찍으면서 감독님이 이제 공포의 장인이신 만큼 저희 귀신이 보셨겠지만 생각외로 되게 진지해요. 그쵸?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도 약간 좀 쾌감이 있었어. 아 그치 귀신은 저 정도 비주얼은 돼야 한국의 여자 귀신의 느낌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그런 되게 밤에도 이렇게 그 창가에 서 있고 이런 실루엣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다른 영화의 이런 그런 호러 영화의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존재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촬영하시면서 이제 밖에 서 있는 귀신만 보더라도 그쵸.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직장이 귀신의 집인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즐거움이랄까요? 덕후로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사심이 발현된 그런 촬영이었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간에 그런 공포영화 관심 있으셨으면은 진짜 이제 그 예지 역할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 새로움,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붙이고 싶은 진취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귀신을 이제 그 여성 캐릭터들이 귀신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좀 일을 망가뜨려서 왜 저래 하고 원망을 많이 듣잖아요. 답답하죠. 네네. 근데 좀 약간 그 답답함이 고구마 먹은 그런 게 없어서 약간 이 캐릭터 마음에 들었을 것 같고 한승연 배우랑도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성격이랑도. 예지랑 저랑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 같은 거는 되게 비슷한 면이 애초에 많았어요. 그래서 딱히 제가 뭐를 막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내고 꾸며낼 필요가 없어서 한층 더 즐겁게 예지로 지낼 수 있었고, 일단 예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영화에 뭔가 사고를 치는 그런 캐릭터들과는 달리 이제 뭔가 사리분별을 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함께 이제 친구들 멱살을 잡고 이제 실마리를 푸는 이런 시원시원한 느낌이기 때문에 찍으면서도 저도 되게 쾌감이 있었고,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예지가 특히 처음에는 이제 초반부에는 좌절감에 시작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우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볼까라는 뭔가 긍정적이고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모습에 저도 좀 많이 위로도 받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예지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약간 얘네끼리는 택도 없었죠. 그렇죠. 네. 약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한승연 배우님이랑 작업하시면서 그런 지점들을 많이 캐치하시고 또 이렇게 반영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배우로서 좀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도 워낙 카라 시절부터 팬이긴 했지만 중간중간 예능이나 인터뷰했을 때 물론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되게 사랑스럽게만 한 배우가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되게 단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저 똘끼는 어디서 나는 거야? 이게 포인트다. 똘끼가 있더라고요. 되게 복합적인 색깔을 가진 배우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승연 씨한테 줬던 시나리오는 좀 더 짧고 더 거친 시나리오였는데 제가 또 승연 씨를 더 염두에 두고 승연 씨가 또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줘가지고 예지 캐릭터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공포영화 덕후와 공포영화 한 길을 걸어온 감독님이 만나서 이런 좋은 시너지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옥 배우님, 네. 약간 예지의 20년직이 그 절친이었을 것 같고 계속 쭉 물려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이렇게 찐 케미가 느껴졌었는데 이 역할의 수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지 그 본연의 모습이 누나 그 자체였습니다. 네. 강압적이고 다 리드하고 말 조심해. 이게 딱 미리 플랜 짜가지고 그 현장 이제 이렇게 좀 리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삼총사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케미는 사실은 현실적인 그 현장 밖에서의 우리 삼총사의 모습이랑도 큰 갭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호두의 어떤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제 본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 누나가 시키는 대로, 감독님 시키는 대로 그거랑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장면을 많이 꾸며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끌려다닌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수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천진하다라는 말이랑도 딱 붙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김영목 배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엔 한 40대까지는 20대 초반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스크와 네, 영혼을 가지신 분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맞춤형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아무래도 감독님께서도 캐릭터 구상해 주시는 호두 자체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잘 배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사실 단편적으로 그 호두가 그 상태 내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서사가 진행됨에 있어서도 삼총사들이 같이 막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보여주는 어떤 호두의 다채로운 모습들 그 자체가 물론 이제 그 귀여운 베이스는 늘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자기가 본인 입으로 귀여운 베이스에 귀여운 베이스 그런 이미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와중에도 또 호두가 삼총사 사이에서는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이면적인 모습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두가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고 삼총사 자체가 좀 더 풍성한 역할로서 좀 서사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호두가 굉장히 말을 잘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영화 속에서는 어머어머 할 것 같았는데 박수를 한번 좀 드리죠. 네. 한승원 배우님 어떠셨어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일단 동생들이 네. 되게 놀려먹기 좋은 스타일들 그런 즐거움도 좀 있었어요. 제가 항상 일하면서 제가 놀림을 받으면 받았지 뭔가 남을 놀리고 이럴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워낙 이렇게 얼레벌레하고 또 잘 맞춰주고 하니까 좀 현장에서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동생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배우로서 어떤 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되게 깊고 정확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면서 저는 그냥 좀 받아주고 네,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아이디어 가져온 거 최대한 카메라 앞에 보여줄 수 있게 저는 그런 옆에서 얻어먹었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홍승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뒤늦게 진입한 이 사건, 우당탕탕 사건에 뒤늦게 진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현실적인 고민도 많은 캐릭터였고 그간에 겪었던 아픔도 좀 있는 캐릭터여서 이 톤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서사가 아픔들이 많은 거잖아요. 뭐 사기를 당하건 귀신을 봐서 이제 원치 않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너무 심지어 사기를 쳤는데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네. 그래서 이 기두라는 친구가 되게 더 쉽게 녹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친구와 함께 그리고 어찌됐든 이 두 친구들이 너무 잘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누나한테 함부로 친구해. 지금 약간 레이저가 이게 원래 저희끼리 과제는 예지와 쌍두마차였어요. 기두 호두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호두. 네,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장명의 비밀이 왜 호두일까? 약간 강아지 이름 같잖아요. 네. 저 초고에서는 약간 호구라는 캐릭터에 있는데 깊은 뜻이 있었고, 호구에서 파생됐다고 하니까 되게 설득력 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지와 쌍두마차. 네. 되게 코믹하고 발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톤들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 지금 우리가 진짜
뉴스에서 볼 법한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 캐릭터 안에 하나씩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님이 좀 느끼시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회인가요? 언제나 어느 세대나 다 심각하고 힘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을 만들 때 요즘 청년들의 이슈들을 많이 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자존감의 상실이라는 측면이었어요. 같이 힘들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성취감이 이뤄가는 이 세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또 경제 캐릭터, 소유 캐릭터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위기지만 또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성취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했습니다. 네.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리고 지금의 세계와 이 사후 세계까지 끌어들여서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보면서 이제 그 촬영을 할 때는 생각보다 지금 이 무대 인사 분위기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공간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호두가 일하는 편의점이 하나의 무대고 사실 이제 그 귀신 출몰하는 그 집 굉장히 이렇게 좀 요즘 이제 레트로로 각광받고 있는 그 집이 하나의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서 촬영하실 때 어떤 일들이 또 있었을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으면 좀 풀어주시면은 네 어떨까? 네 호두 네 김영국 배우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셨는지 그 공간에서 촬영 어떠셨는지? 공간에서 촬영. 일단은 그 공간이 재개발 지역이었고 그 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배우들이 연기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먼지도 너무 많고 새 날릴 때 우리 호두랑 예지 두 배우가 같이 한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때 우리 한승연 배우는 새 알러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사실 애초에 저희가 섭외할 때는 거의 무너져 내려가고 벌레 엄청 많고 이런 공간인데 저희 미술팀이랑 세팅해가지고 사실 먼지 많고 이래서 연기하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진짜 알러지 있었으면 힘들었어요. 김영국 배우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상대 배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저 지금 자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재채기를 몇 번 했어요. 제가 새를 별로 이렇게 가까이 새랑 있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몰랐는데 네. 이제 엄청 그 방이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좁아요. 되게 좁은데 바로 앞에서 이제 새가 푸덕푸덕 날아다니니까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된 새였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랑 새랑 같이 푸덕푸덕 거리니까 이게 점점 약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음날 눈이 부어. 있었는데 저는 그 집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거기가 약간 천장까지 나무 조각된 걸로 막 돼 있고 좀 고급지고 그냥 하나 좀 느꼈던 거는 이렇게 중간에 보면 건너집에 있는 그 주역 배우랑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집이 워낙 오래되고 또 올 나무로 된 샤시들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닫고 열고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싹 열려야 되는데 네. 슉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돼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제 스태프분이 계속 숨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진짜? 꽤 자연스러웠던 걸로 봐서 전혀 모르셨죠? 밑에서 그래서 NG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 창문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 특수효과는 하나도 없었고 스텝이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쓰지 않는 공간에서 그렇게 촬영을 한 거군요. 네. 몰랐어요. 너무 집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정도 집이면 괜찮겠다. 근데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되게 현실적인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집값 같은 것들도 사전 조사를 좀 철저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 이 35만 원인데 2만 원 깎아서 33만 원이 사실은 좀 말도 안 되게 좀 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지불될 만큼 지불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미
그런 좀 리얼리티의 바탕을 둬서 이상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셨는지. 네, 최대한 조사도 많이 하고 이제 연출부 도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적하시더라고요. 토익 점수 5점 단위로 하는데 203이다 이런 지적도 해가지고 역시 부족했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편의점 음식 누가 저렇게 많이 주는 편의점이 어딨어? 라고 하는 그 지적도 있어서 역시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건 끝이 없이 해야 되는구나 많이 느꼈어요. 토익을 900점대까지 받아보는 접근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점수를 구현하는 게 반영하는데 좀 약했던 거. 네. 아무도 그거를 시나리오가 완성되고서 지적해줄 사람이 그 현장 그중한 누구도 없어서 수십 명이 계시고 자 레디 액션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 한 분에 의해서 바로 발각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본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닌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탓입니다. 네, 토익을 안 봐서. 아니요, 한국 독립 영화계의 현실이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 그 누나랑 승원 배우는 거의 뭐 이제 유학파이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그런 토익이 필요 없는. 네, 점수로 논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승문 배우는 지금 할리우드 진출을 조시? 인트로듀스 셀프 해보세요. 최초로 지금 영어 인트로듀스 yourself. 여러분들 이거 농담이 아니까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 미국 유학파 출신이시고 맞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둘이 계속 그래서 할리우드 언제 갈 거냐 할리우드를 보내주시면 감사히 가겠습니다. 네, 한강 배우님 승관 배우 할리우드 활동 이름 아시잖아요. 네, 한번 불러주실래요? 조시 홍? 조시? 이것도 제가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처음 만들 때 홍승범 저쉬라고 이제 이름을 적었는데 전 몰랐어요. 홍씨 끝까지 가세요. 이제 살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 무대 인사는 여기서 좀 마치고 나중에 홍승범 배우가 할리우드 진출하면 다시 한번 요거는 이때의 기억을 꺼내보는 것도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이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 굉장히 이제 코믹한 지점도 있고 캐릭터화된 것도 있지만 진짜 좀 나 자신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좀 요즘 MBTI가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약간 유형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현실에서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수아 배우님은 진짜 그냥 안 돼도 그냥 한번 하자. 그래서 진짜 제 기억에 남는 게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하면은 뒤로 안 가고 계속 가보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저돌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MBTI 저요. 저 ISFJ? FJ. J래요. 아시네요? 네. 약간 TMI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캐릭터의 지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굉장히 좀 통쾌하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일단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남한테 실망한 거 말고 본인한테 실망을 하면 거기서 좀 헤어나오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그게 어지간한 위로와 칭찬으로는 사실 그런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좌절감과 자괴감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 좀 단순하다는 게 정말 축복인 거죠. 이 와중에 정말 힘든데 사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뭐 예지나 호두나 기두의 어려운 상황들은 단 한 가지도 해결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루를 살아야 되고 오늘 밤을 집에서 자야 되니까 이 집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좀 저한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막 미래 일만 보고 좀 그러면 더 침울해질 수 있잖아요. 뭐 미래에도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사로잡히는데 그냥 그거 말고 당장 오늘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당장 나는 밥을 먹어야 되고 당장 강아지 밥을 줘야 되고 당장 우리 집에 들은 이런 귀신과 어떻게 합의를 봐야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어떤 목표들 이런 게 그런 걸 해결해 나가는 예지가 좀 저는 멋있어 보였어요. 오히려. 네. 김영훈 배우님의 호두가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낙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종의 패배감 같은 것들을 몸 안으로 체화시킨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그냥 하루하루 진짜 그냥 여기서 만족하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한세연 배우처럼 좀 번호를 좀 해주신다면. 맞아요. 호두가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매사 임하려고 하는 태도가 엿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폐기된 음식을 꼼꼼히 챙겨와서 본인이 즐겨하는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요리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넨다. 그런 사실 마음가짐이나 혹은 어떤 그 음식의 요리에 대한 진심이 사실 호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대표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테마로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기 때문에 호두 역시도 이런 복잡한 사건이 터지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호두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청년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만족하시나 봐요. 청년의 일면. 청년의 한면. 역시 배우셨네. 방금 한 일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아니 저는 나중에 호두는 좀 성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간편식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출시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았을까요? 네. 원래 편의점 음식은 좀 좋아하죠. 그렇게 만들어 드시기도 하나요? 그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호두가 약간 한 발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 밀키트 사업과 좀 같이 이렇게 한 결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잘한다. 약간 무슨 질문 던져도 되게 진지하게. 청년 사업가가 되지 않았을까. 기두의 미래도 한번 점쳐보죠. 역시 할리우드 진출. 일단 기두라는 친구는 저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기두가 이제 예지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기두도 그렇고 제가 이걸 찍고 나서 영화를 봤을 때 새삼 다시 놀랐던 게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와 진짜 우리들의 성격 그대로인 캐릭터들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누가 되죠? 제가 호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들의 성격 그대로. ISTJ 머리가 잘하세요. 여기서 조시? 의미가 있는 친구예요. 저 이런 분위기예요. 이렇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이래요. 진심 없죠. 죄송해요. 정신없죠. 저희만 웃긴 것 같아요. 자, 하시던 말씀 하시죠. 기두가 되게 매력이 있고 본인이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했다. 비슷하다. 그리고 아주 행복했다. 지금 마무리를 빨리 지어요. 기두의 미래. 약간 근데 기두가 사실 이들은 20년지기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기두는 계속 같이 살아도 되나요? 기두가 사실 이제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나름대로의 그 책임감으로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게 예지가 맨 마지막에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같이 있어도 되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기존에는 그러면 이제 시즌 2 쇼부터 2 했을 때 출퇴근만 하시고 이제 호주가 또다시 번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이제 그 영어 약간 인터뷰에 이어서 정리가 출근하셨으면 일을 네.
현장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진짜 메이킹이 절실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얼렁뚱땅 막 이런 즐거움이 좀 영화에 나와 있어서 심각하지 않게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영화에는 정말 풀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그 예지라는 캐릭터한테 계속 이제 호소를 하잖아요.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안에 그 양면성이 있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좀 영화에 결부시킨 이유가 뭔지 많은 이제 피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여성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영화랑 엮어야 했는지.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디지털 성범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는 생각했어요. 더 잘 녹여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소희라는 귀신 자체도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내서 어떻게든 이들과 소통하고 뭔가를 얘기하려는 또 의지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낯설고 무서워서 이 셋이 피했지만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서로 공감을 하면서 사실 같이 해결해낸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정과 연대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피해자도 고립되지 말고 우리 서로 각자 고립되지 말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못해라고 했던 예지가 마지막에 우리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장이지 않을까 하는 지점에서 연대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 대사가 펀치라인이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다가왔어요. 이거 뭐 나이 불문하고 다 좀 이렇게 한 번씩 되새겨 볼 만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좀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 이제 이 관객과의 대화를 사실은 이제 그 개봉 날이니까 이렇게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채팅방도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대신 했는데 끝나고 많이 SNS에 뭐 질문도 좋으시고 이제 그 영화 보시고 좋았던 점들도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그 쇼미더고스트가 쇼미더머니만큼 멀리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귀여운 배우님들도 좀 만날 수 있는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기립해서 했지만 좀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또 이렇게 개봉 축하 무대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만난 좀 소감을 들으면서 무대 인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님 먼저 이렇게 갈까요? 이번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말 이렇게 개봉날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개봉날이라는 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입소문도 많이 퍼뜨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할리우드까지 가야 되는데 입소문이 그죠? 영어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발음 확실히. 네, 다른가요? 알겠습니다. 할리우드 진출을 꿈꾸는 배우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작년 이맘때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촬영을 잘 마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관객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약간 제작자 같아요. 앞으로 한국 영화계 산업에 있어서 한국말 제작자 발언이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또 누나 말대로 좀 너무 제가 까불어가지고 좀 그 불편하셨나요? 네,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는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오, 떨려가지고 재밌게 보셨어요? 네! 처음에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혹시 좀 반응이 끝점이지근하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는데 진짜요? 다들 엄청 크게 대답하셨어요. 네. 좀 시원섭섭해요. 첫 장편 영화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있는 필름이라서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개봉날
어려운 자리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로서는 최근에 그 몇 년 사이 동안 가장 즐거운 작업이 이 필름 영화 안에 제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봤을 때는 얼굴에 즐거운 게 보인다. 약간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저희의 어떤 즐겁고 그런 기운찬 에너지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화 끝까지 봐주시고 또 GV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이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왜 내가 목이 아니, 정말 너무 이제 카라 활동도 하면서도 너무 이제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뮤지션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연기로도 이제는 정말 관록이라는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경험도 많은데 이렇게 한승연 배우의 얘기를 들을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 장편 영화를 시작으로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배우 한승연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특별 언급 되기도 해서 미래가 밝습니다. 네, 예지만큼이나 네, 진치력이 있는 배우예요. 네. 멋있다! 힘낸다! 대성하자! 네, 방금 네, 사실 많이 아쉽고 부족한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어제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게 뭘까 생각했는데 우리 새 배우들과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새 배우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 아워스 짱. 대박나!